원조 수혜국에서 문화 종주국으로 자랑스런 BTS.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선포하는 6월 부산 공연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원조 수혜국, 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 커리어라는 이름을 설명해야 했던 서글픈 변방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며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문화 종주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전 세계 팝 역사를 새로 쓰고 국가의 격을 수직 상승시킨 7명의 청년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대한민국 부산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군 복무라는 신성한 의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들의 복귀 무대. 이건 단순히 아이돌의 공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하여 전 세계의 국격을 선포하는 문화적 대관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은 우리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묻는지 아십니까? 경제 협력 이전에 BTS를 우리나라에 보내줄 수 없느냐는 간곡한 부탁을 먼저 꺼냅니다. 가수가 국가의 최고의 외교 자산이 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조 단위로 널뛰는 시대. 우리가 꿈꿔왔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BTS의 인기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깨부순 동양인의 한계, 이들이 세운 전설적인 기록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특사로 임명하며 전 세계 외교 전선을 누비게 했던 그 압도적인 국격의 현장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왜 전 세계가 6월 부산 공연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지 그 전율 돋는 증거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즉 BTS가 세운 기록은 단순히 음악 차트의 1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100년 넘게 공고히 성벽을 쌓아온 서구 팝 음악 역사에 동양인이 가한 가장 강력하고도 거대한 일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BTS를 인기 많은 아이돌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지난 10년간 갈아치운 기네스북 기록과 빌보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건가히 문명적 충격이라 부를 만합니다. 먼저 팝의 본고장 미국의 심장부 빌보드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분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가수가 꿈꾸는 불멸의 고지이자 비영어권 가수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BTS는 2020년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라이프 고즈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을 잇따라 1위에 올리며 그 벽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라이프 고즈 안의 1위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가사의 대부분이 한국어로 된 노래가 빌보드 62년 역사상 최초로 메인 차트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영어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던 그 보수적인 미국 시장이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한국어 노래에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언어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언어적 승리이자 국격의 증명입니다.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음악인들에게 꿈의 성배라 불리는 그래미 어워드를 보십시오.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로 단독 무대를 펼치고 3년 연속 노미네이트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수적이다 못해 폐쇄적이기까지 한 그래미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7명의 청년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한 영국 팝의 성지라 불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을 기억하십니까? 전설적인 밴드 킹과 마이클 잭슨만이 매진시켰던 그 무대를 BTS는 한국 가수 최초이자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단숨에 매진시켜버렸습니다. 6만 명의 영국인들이 런던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어 노래를 떼창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이 세운 유튜브 기록은 말 그대로 기네스북 수집기 수준입니다. 24시간 만에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 등 총 28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티파이에서 300억 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기록한 최초의 그룹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입니다.
산술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BTS의 노래를 최소 4번씩은 들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전 지구적 현상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의 수치 뒤에 숨겨진 동양인 최초라는 무게감입니다. 서구 사회의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 보이그룹은 음악성이 낮다는 비아냥,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한계를 오직 실력과 진정성 하나로 정면 돌파해낸 것입니다. 이들이 닦아놓은 길 덕분에 이제 후배 가수들은 미국 시장을 당연히 진출하는 곳으로 여기게 되었고,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 연예인을 앰버서더로 모시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BTS의 프로필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의 이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7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의 후손들이 오직 재능과 끈기만으로 전 세계 문화의 정점에 올라 K-스탠다드를 선포한 승전보입니다. 2026년 6월, 이 전설적인 7거인이 다시 뭉칩니다. 과거의 기록들이 전설이었다면 이제 부산에서 펼쳐질 그들의 무대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완성하는 신화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는 이유,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차트를 넘어 더 거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가수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되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 우리에게 외교란 양복 입은 관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BTS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외교 패러다임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은 이들을 일컬어 총칼 없는 외교관,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역시 UN, 운, 본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수가 운 총회장에 서서 전 세계 정상들을 향해 한국어로 연설하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BTS는 무려 3차례나 운 단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2021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여권 대신 외교관 여권을 손에 쥐고 뉴욕으로 향했던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중 가수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것은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운에서 자신을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때 전 세계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희망의 상징으로 각인했습니다. 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패권의 중심, 미국 백악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인 증오 범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BTS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초청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들도 평생 한번 들어가기 힘든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당당히 초청받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신저로서 이 자리에 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국격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가수를 초청해 조언을 구하고 경청하는 모습, 70년 전 미국의 원조를 바라던 우리 세대에게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던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 외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상대국 정상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BTS도 함께 왔느냐? 우리나라 아이들이 BTS를 너무 좋아하는데 공연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는 간곡한 요청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열린 공연에서 프랑스 대통령 내외가 직접 관람하며 환호했던 사례는 유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해외 국빈 만찬에서 BTS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곤 합니다. 이제 BTS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와 소통하는 최종 병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어로 인사하고 한복을 입고 공연하며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K브랜드의 가치는 조 단위로 널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산 화장품을 사고 한국산 자동차를 신뢰하며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만드는 힘, 그 저변에는 BTS가 태어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강력한 후광 효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관 한 명을 양성하는데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하지만 BTS 7청년은 그 어떤 외교관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가장 배우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치를 넘어, 이념을 넘어 오직 문화라는 거대한 힘으로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버린 이들의 행보는 2026년 6월
부산에서 다시 한번 전설을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이 믿고 맡기는 특사, 백악관이 존중하는 메신저, 그리고 전 세계 정상들이 우러러보는 문화 대통령. 이 모든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아들, 방탄소년단입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정도면 국뽕이 아니라 압도적인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국뽕에 취하는 이유는 단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7 청년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갑을 채우며 국가의 금고를 든든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컬어 방탄노믹스, BTS노믹스라 부릅니다. 먼저 다가올 2026년 6월 부산 공연의 가치를 숫자로 쪼개보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BTS 부산 공연단 1회가 창출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무려 1조 2207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1조 원이라는 숫자가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약 15만 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동차 15만 대를 만들려면 수만 명의 노동자가 공장에서 밤낮 없이 땀을 흘리고 수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BTS는 단 3시간의 공연으로 그 거대한 자동차 공장 수십 개가 한 달 내내 가동되어야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단숨에 뽑아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 삼성전자와의 비교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와 반도체 미세 공정의 사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BTS의 이번 국내 투어 전체가 창출하는 가치는 삼성전자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의 약 36%에 육박합니다. 공장 부지도 거대한 굴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와 BTS라는 IP, 지식재산권만으로 삼성전자의 수익 구조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고부가 가치 소프트 파워의 실체입니다. 이제 시선을 부산 시내로 돌려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십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의 호텔을 매진시키고 식당마다 줄을 서며 시장의 떡볶이와 어묵을 맛봅니다. 해외 여행객들의 부산 지역 검색량은 평소보다 무려 2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머물며 사용하는 달러와 엔화, 유로화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단순히 티켓을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옷을 사고 한국의 화장품을 바르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소비하게 만드는 역조공의 현장입니다. 실제로 BTS의 영향력은 산업 전반에 침투해 있습니다. BTS가 즐겨 먹는다고 알려진 한라면 브랜드는 해외 수출액이 수천억 원을 돌파했고 그들이 입은 한복은 전 세계 MZ세대의 파티복이 되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BTS가 데뷔 후 10년간 창출한 경제적 효과가 41조 원을 넘는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보다 큰 수치입니다. 7명의 청년이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 한 번을 치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국가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경제 효과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신뢰도의 상승입니다. 과거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성비 좋은 제품이었다면 이제는 BTS 덕분에 세련되고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 세계 55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려 줄을 서는 현상은 미래의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한국 제품을 구매할 잠재적 고객 55만 명을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6년 6월 부산에서 울려 퍼질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을 넘어 전 세계의 자본과 문화를 끌어당기는 소프트웨어 패권국으로 완전히 진화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BTS의 목소리가 결합한 대한민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세계 1위를 달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 경이로운 현장을 여러분은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BTS에게 움직이는 대기업을 넘어 국가적 보물이라는 칭호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방탄소년단이라는 7 청년이 써내려간 믿기지 않는 전설과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떻게 수직 상승시켰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보드와 그래미를 정복한 최초의 기록들, 미국 백악관과 운이 먼저 손을 내미는 유일한 이상,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현대자동차의 수출 실적마저 위협하는 압도적인 경제 효과까지.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의 현실입니다. 이제 오는 6월, 부산에서 펼쳐질 완전체 공연은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쉼없이 달려와 전 세계 문화의 정점에 우뚝 섰음을 선포하는 역사적 대관식이 될 것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우리 선배 세대들의 눈물이 이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처럼 되고 싶다며 흘리는 감동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 많은 세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바다를 지키고 우리 부모님들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이 경제를 일궈냈다면 지금의 BTS는 그 튼튼한 토양 위에 K컬처라는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해 한국어로 노래할 때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울려 퍼질 아리랑은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당신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빛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오늘따라 더 뜨겁게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전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곁을 지켜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뽕 순간, 그리고 6월 부산 공연에 바라는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됩니다. 영상이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부심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웅장한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